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빅 이슈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펙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들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으로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신세계 2부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1부 이어서 2부 개장 이후의 시세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개장 이후에도 하락폭은 더욱더 낮추진 않고 일단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67.75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0.4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하락폭을 꽤 많이 한 상황이네요. 7239.50포인트로 0.5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가격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6840달러 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소폭 올라옵니다. 1283달러까지 소폭 반등하면서 0.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5달러 중반대 가격을 좀 노려봤었습니다만 이내 다시 좀 빠지면서 65.32달러 선으로 1.46% 강한 반등세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의 하락세보다는 더욱더 커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같은 가격대이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을 크게 높여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내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65달러 초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오펙의 증산을 두고 참 많은 좀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워낙 전일장 급락에 이어서 현재는 좀 더 세게 나오는 반등이기도 합니다만 어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종가가 64.38달러 선으로 65달러가 이탈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급락을 좀 확인한 상황이죠. 자, 먼저 현재 가격대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지금 다운이시고 저도 다운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도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자, 오늘장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 어제장에 크게 밀렸었잖아요. 마스터님 지금 다운을 들어주신 이유가 지금 이 반등세를 좀 이용해서 좀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일까 아니면 추사적으로 이 매도세, 다운에 대한 하락세는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네, 우선 오늘 반등 매수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7월물 기준으로 65.50대까지 매수를 연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바로 반등을 주면 64.50까지 먼저 보고 출렁거리는 거 본 다음에 65.50에서부터의 매도 관점을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한번 매도로 쭉 출렁거려서 오전 중에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 매도의 반등, 그 다음에 그 여력을 보는데 64.50대를 버리고 그 다음에 65.50대까지 매수를 연 이후에 그 다음에 매도로 돌리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딩 시에도 뭐 지속적으로 얘네들 관점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8월물 기준으로 뭐 40대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물 기준으로 50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수 끌고 가서 정리 들어가고 이 자리에 매도 하나, 그 다음 매도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쵸? 뭐 7월물로 30, 60, 30핍 차이가 나는 아래 구간들이 이 이후부터 지지력이다. 그 다음에 8월물은 24, 44 지지력의 공격적인 자리들 배팅 들어와서 한 20개 참고 위에 끌고 가서 위부터는 매도. 대신 위에서는 이제 분할 자리를 하나 선점해서 싸우는 게 스트레스 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68.50대 매도에, 그 다음에 64.50 매수에, 그 다음에 67.10 매도까지 드렸죠. 그래서 추세를 위아래 싹 긁어 먹었었고요. 물론 추세 위에 상단부에서도 매도를 끌고 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는 얘네들 80에다가 손절을 잡고 배팅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밀었기 때문에 다시 다 되돌아갈 거며 오전 중에 추가적인 11시 이후에 밀린 애들은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11시 이후에 밀린 애들은 당연히 돌아갈 거고 이제 얘를 넘어가는지 보자. 그래서 근데 얘를 못 먹더라도 매도는 위에서부터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네들을 추세로 끌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30대부터 40대 정리 들어가고 5를 맞고 매도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지금의 저도 일부에서 잠깐 얘네들을 매수 마감하고 매도를 빼먹고 다시 재매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에 매도 분할. 그렇다면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얘네들 빠진 상태에서 얘네들 여기서 67.20을 안착 못하고 빠지게 되면 저가를 낮춘다고 그랬죠. 근데 저가를 낮춘 이후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봉에서의 얘네들 저항점들을 저희가 다시 누를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충분히 반등을 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1, 20개가 더 올라오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매도의 시작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를 윗구간까지 반등 주더라도 66달러부터는 맞고 그 아래부터 빠른 진입이 들어가시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65.50대까지 매수를 연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매도에 단가 맞추는 분할 매도를 싸우면 얘네들은 추세를 보기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매수는 거의 다 온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서 좋은 자리들 매도 시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7월물 기준으로는 64.50대까지 한 100핍 여력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전 중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린 다음에 반등을 해서 실제적으로 올라온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를 열었었죠. 근데 저가부터 보자면 오늘 200핍 가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가도 하루 변동성 50핍이고요. 하루 이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당연히 수익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다렸다가 반등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싸우시는 관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운의 의견 주셨는데 지금 65.21달러입니다. 좀 여유 있게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드렸는데요. 65.50달러 도달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가격대 설정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장의 급락 이후에 전일장의 급락 이후에 현재 부근 1.35%의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65.24달러로 초반대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은 65달러 중반대까지의 반등 노려보고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에요. 일단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외신 쪽 의견 들어볼까요?
네, 외신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실정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보다 오일에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조금 다소 느린 부분이 저도 이제 외신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CNBC나 또 로이터 소식들. 그래서 마켓워치 레이디스트 뉴스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오펙 회의를 앞두고 증산이 확 실시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비단 지수뿐만 아니라 통화와 오일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속에서 이 상승분을 이제 오일 가격 하락을 좀 더 이제 제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폭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외신들은 보고 있지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오펙 회의다라고 코메르츠뱅크가 오일 전체 시장은 지금 오펙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이 올해 하반기에는 증산이 확 실시되는 상황인데 그 분량이 그 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일지가 지금 관건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시장은 여전히 적자고 그렇기 때문에 오펙과 러시아는 지금 연말까지의 지금 증산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는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만 배럴에서 또 어떤 매시는 130만 배럴까지 매일 이렇게 증산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50만 배럴 정도 또 증산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수치는요, 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여러 국가들과의 지금 무역 분쟁이 오일 가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짓누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 운영 방식이 워낙에 이제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일 가격 역시도 변동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오일에 대한 이제 제재,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확 실시되고 또 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안이 또 오펙과 러시아의 증산으로 서로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진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방 압력도 있고 상방 압력도 있고 계속해서 혼조를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외신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오일 가격 역시 이제 계속해서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 미국의 그 오일에 있어서 가장 큰 최다 고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미국 오일에 대해서 보복 관세 혹은 보복적인 조치를 지금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오일에도 지금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미국 셰일 오일 가격을 이제 지금 만들어낸 것도 역시나 미국이지만 계속해서 증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가장 큰 이제 거래처였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국을 조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무역 분쟁에 관한 이슈가 오일 가격에도 큰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에서의 업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50만 배럴의 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튜브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크루드오일 관련된 상담 내용 올려주셔서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금 매매하시는 분 같은데요. 크루드오일을 64.20달러에 매수. 자, 이제 청산할까 하는데 마스터님 관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지금 가격대가 65.02로 지금 급격하게 좀 하락하면서 65달러가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64달러 초반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조금 더 65달러 중반대에서 노리셨으면 조금 수익이 더 극대화 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마스터님 언제 청산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익절을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 거죠. 아까 65.5로 50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5.49까지 쳤습니다. 7월물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미 일부 때 제가 이미 체크해 놓은 거고요. 얘네들도 고점 여기 정확하게 맞고, 뭐 추가적인, 여기서 정리가 들어가고 위에부터는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아무래도 질문하시고 나서는 정리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65.50대, 위부터는 매도치기 굉장히 좋고요. 어차피 매수는 뭐 30부터 40 이렇게 다 정리 들어가는 거고, 정확히는 저희가 오기 전에 54 매도를 드렸죠. 그래서 뭐 40 때부터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보니까 좀 힘이 그냥 세지 않아서 좀 더 낮춰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목표가 65.50이었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40 때부터는 정리 들어가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54부터는 분할 대비하고 그냥 매도 치면 된다. 그래서 50까지 끌고 가고 얘네들이 다시 100개가 밀리는지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정리 안 하셨다면 우선은 익절을 아래다가 하나 잡으시고 반등했을 때 걔네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전략들. 어차피 얘네들이 항상 뭐 V자 반등, V자 변곡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처럼 분석하는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다 물량들 정리 들어가는 물량들이죠.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들 물량 다 정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매도를 치고 반등 매도를 또 준비하겠죠. 그래서 매도를 끌고 가다 추가적인 매도가 없으면 당연히 또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걔네들 다시 정리 들어가서 돌려서 이제 롱포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여튼 익절은 항상 따라잡을 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얘네들 추세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 들어가셨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냥 추세를 지키고 올라온 아이들이 추세의 저항들 뭐 95지수를 깨냐 마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95지수 혼조세에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온지를 이제 본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여력을 보고 싶은데 걔네들이 매도를 아시아 시장 밀었다 그러면 아시아 시장 매도로 민 것까지는 반등을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반발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돌리기 시작해서 유럽장까지 갔으면 미장에서 이제 되돌림 봐야죠. 추가적으로 미국 애들이 치더라도 걔네들은 되돌림 보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등 시에 기속적으로 되돌림 보시기 바라고, 정리를 하셨길 바라며, 정리를 안 하셨다면 우선은 64.20대가 쟤네들이 8월물 들어가셨는지 7월물 들어가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7월물이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 8월물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7월물이라면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70 깨지 않으면 우선 반등했을 때 이제 물량 정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아직 많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8월물이라고 하시네요. 8월물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8월물이라면 좀 자리값이 좀 다르겠죠. 8월물이시라면 지금 뭐 우선 이 구조들, 근데 뭐 20대 들어가는데 여기 50대까지 버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얘네들 좀 물량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저가에다 잡으시고 추가 홀딩 하셔서 고가를 치면 걔네들 정리 들어가시고, 익절이 돼버리면 그냥 마감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매수로 64달러대에 들어가셔서 좀 수익을 보고가 나셨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매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마스터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거 바로바로 또 적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크루드오일이 잠시 65달러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65달러를 지켜내면서 65.05달러 선으로 1.0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좀 빠른 흐름이 나오면서 65달러 초반대가 깨졌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65달러 다시 회복되면서 1%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상담 전략 함께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1282.7달러 선으로 1280대 초반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급락으로 1277달러까지 봤었던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장의 회복으로 1280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또는 하락이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마순이심 관망이시고 저는 다운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대에서 움직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제장의 이 급락이 또 다른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는 것이니, 또는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골드로 이 위험성, 유동성이 좀 이탈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마수는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네, 골드는 우선은 뭐 네. 이렇게 봅니다. 골드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도 세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얘네들을 뒤집으면 좀 익숙한 그림이죠. 달러 인덱스하고 같은 그림이겠죠.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도 지지하느냐, 추가적인 장대봉의 중심 근처까지 밀릴 수 있느냐, 그 게임이죠. 자, 우선은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위에 치고 있을 때 아래 위에 얘네들 그냥 보합 본다. 우선 보합 보고 위에 매수를 한번 줬었고요. 그 다음 매도까지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실 분들 위아래로 매수 매도를 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분들은 굳이 골드 손대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지속적인 보합권 매매 전략을 인정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오늘 유로하고 그 크루드 오일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의 향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걔네들도 아직 우리가 확정 짓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뭐 말 그대로 입질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수렴구간 안에서의 변동성들이 오전보다 작아듭니다. 그럼 굳이 오전보다 작은 변동성을 노리려고 여기 안에서 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큰 이후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확인하고 전반적인 흐름들 돌파가 맞냐 아니면 추가적인 가능성이냐, 그걸 보고 한 다음에 배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미국 장인들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수렴 보합 안에서 들어버린다면 지속적으로 뭐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그냥 넘겨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유로 달러 같은 방향의 같은 배팅 달러 인덱스의 관점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눌림 추세 매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배팅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얘 하단부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매수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점들 건드리고 중간에 놓여있는 애들 굳이 왜? 만약에 얘를 하려면 매수 롱포를 잡고 빠졌을 때 버릴 각오로 하고 얘네들 그 마인드가 잡혔을 때 얘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서 굳이 저가에서 되돌림 보고 충분히 먹을 자리들, 그 다음에 얘네들 못 넘어가면 어차피 여기서만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또 밀려버릴지도 모르는데 저가에서 신저가 조용한 장에서 쫓아가는 것도 무리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반등을 무턱대고 보는 것도 위험한 구간이다. 그럼 보합을 인정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계속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나 유로, FX가 얘네들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달러의 지지력들, 그 다음에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윗자리까지 열렸을 때 걔네들 추가적인 배팅이 들어간 게 낫다. 그래서 단순히 저항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 노리는 거 뭐 이렇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죠. 여기서 변곡은 크게 일어났지만 지금도 얘네들 근처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이 있는 도중에 일주일 이상 보합을 띄었었습니다. 거의 거래일수로 보자면 6, 7일이면 거의 2주입니다. 2주 동안 보합을 띄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런 구조의 그림이라면 지금 구조는 중심 아니면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저가를 깨기에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슈로 걔네들을 추가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무리스러운 광경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보합이면 그냥 보합 인정하고 싸운다. 그리고 오전보다 바운더리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심 근처에서 배팅할 필요는 못 느낀다. 이런 관점에서 관망.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영향을 받는 애들이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유사한 종목을 하나 손댔을 때는 하나를 공격적으로 손댔으면 보수적으로 손대거나 아니면 하나를 손댔으면 하나는 관망하는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특히 유로 달러보다 별로 그렇게 메리트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까지 여기서 공격적으로 손댈 필요는 없다는 관점에서 관망에 대한 저 같으면 관망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편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현재 뭐 전략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안전자산 이 골드를 어떻게 좀 접근하고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좀 다양한 팁을 얹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의견은 지금 업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자, 외신 쪽에서는 왜 업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네, 먼저 지금 골드 가격이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분석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에서 이제 상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이 거의 이제 5달 반 만에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슈 때문인데요. 이제 물론 무역 이슈가 지금 당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대응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이런 태도와 또 변덕스러움에 지금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NG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강세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위협 즉 이렇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요소에도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분을 상쇄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3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건인 사실인데요. 지금 골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뭔가 금융 시장에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안전자산으로 이제 선호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OCBC라는 이제 싱가포르 한 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선호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역시나 이제 아시아 시장 쪽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맥스 뉴욕 금시장이죠. 이 6월 12일 주에만 이 순매도 거래가 6,506거래에서 64,570 이 거래까지 치솟았다라고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 거래량이다라고 이제 지금 기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골드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암묵적인 이런 이제 선호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 속에서 물론 이제 골드 가격은 워낙에 다른 종목들에 좀 치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또 그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 좀 크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외신들의 기사는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금 보도 속에서 저 역시 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최근에 무역 분쟁 우려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유동성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크게 살펴드린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살펴드렸고 지금 골드 가격대는 여전히 1,282.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이슈를 모두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많은 질문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시세 먼저 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간이죠.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살펴드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요, 다시 조금씩 밀리는데요. 2,768.75포인트로 0.46%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꽤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7,246.50포인트로 0.42%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1.16840달러 선으로 1.16 후반대 가격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살펴드린 골드는요, 1282.4달러 선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5달러 회복 이후에 다시 65.08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나스닥 궁금해하시네요. 나스닥 반등 시 매도 보고 있는데 반등 지지선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지수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등, 지금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꽤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 그 부분은 매도 자리를 알려주십시오라는 말씀과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이 초반보다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반등세가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7270 지수에서 반등을 시작 노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미장만 되면 되돌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미장에서 추가적인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죠. 네, 매도 쪽으로. 맞아요. 근데 네. 오늘 또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S&P 500 지수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 절반 되돌림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까 지정해 놓은 자리,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네들이 어딥니까? 추세 저항이자 배수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우선은 빠른 자리에 매도의 단가를 맞추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얘부터 시작을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바로 쫓아가려면 미국 애들이 다시 추세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7240 지수가 빠질 때 매도의 분할 혹은 올라온 걸 기다렸다가 매도의 시작. 둘 중 하나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미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 이 흐름들이 이렇게 수렴으로 여겨졌을 때 여기서의 매수 싸움과 매도 싸움과 혼조세를 띄었단 말이죠. 매도로 빠지다가 걔네들이 더 못 빠질 것 같아서 치고 있는 아이들을 아시아 시장부터 쭉 밀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단가가 여기 저항일 겁니다. 그러면 매도로 미는 애들은 일부 단가들이 이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빠른 자리에 해서 윗자리를 볼 건지 그냥 기다릴 건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요즘 그냥 하도 설명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제가 보조지표까지 꺼내서 설명드리는데 다이버전스지 않습니까? 다이버전스 어떻게 이용하셔야 됩니까? 다이버전스가 뜬다는 거는 봉이 바뀔 때마다 물량들이 청산이 된다는 거고 저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지 아니면 반등 여력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은 좋죠. 자, 그렇다면 그 추세를 지키고 얘네들은 싸워요. 얘네들을 다시 용기를 내고 빼려면 지금 지키고 있는 추세 아래를 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조지표가 매도로 빼는 구조든지 아니면 추세가 깨지는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 쳐놓고 뭐 매도 하나에 매도 두세 개 그다음에 분할해놓고 그냥 냅두겠죠. 하지만 단타로 손절을 잡고 대응하신 분들은 1차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분할을 할 건지, 왜냐면 얘 매도로 치면 위에는 무조건 버텨야 되니까. 그러면 딱 둘 중 하나죠. 올라온 걸 기다리든지 추세가 빠진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롱포로 보기 위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죠. 그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뭐 보조지표 뭐 설정마다 그 증권사마다 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전반적으로 이 매물대를 깰 의도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구간을 하방으로 벗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이 있으면 얘네들 맞고 시가 잘못되더라도 추세 하단부 넘어가면 내리겠지.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얘네들 못 넘어가겠지 하는 자리들 맞고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좋겠죠.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배팅이 들어갔던 저항점들도 이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매물대도 이 구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용기가 있는 자가 먼저 매도를 뺄 거냐, 네. 아니면 상방 제약을 두고 싸울 거냐, 그 구조죠. 그래서 어차피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지 올 거고, 뭐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빨리 치고 싶고 일봉상을 보고 내가 추가적인 매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자리라도 쳐놓고 분할을 대기한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단타로 오버를 안 할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만 오버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아까 그 자리를 차라리 기다리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오전 중에 오늘 그림들 출렁거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움직임이 없으면 미장에서 변동성을 나타내 주려고 노력하고요. 아시아 유럽장 움직임이 많으면 미장 아이들이 관망을 할 가능성이 높죠. 누가 봐도 지금 위아래로 친 다음에 중심에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유럽 애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혼조세를 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충분히 기다려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아직 안 깼으니까. 깬 다음에 배팅이 들어와서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 근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을 대기하든지 내가 분할을 못하겠다면 안 잡히더라도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 못하는 사람도 한번 그어볼 수 있는 채널 상단 보면 또 얼추 운이 좋게 가능성이 좀 지나고 나서 아, 이 그림이었네. 이럴 수 있는 이런 자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자리, 이 7265지수 이상부터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강한 저항점부터 시작을 해야지 얘가 전반적인 흐름들이 완전 보합을 띄더라도 중심 위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던 분할을 하든 잘못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애매모호한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가 될 만한 구조다. 그래서 저런 자리를 기다리시는 게 낫죠. 그리고 쫓아가게 되면 단가를 맞출 준비를 하고 분할되게 하고 그냥 롱포로 째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전략, 기다리는 전략을 할 건지 확인하는 전략을 할 건지 아직은 둘 다 아니죠. 아직은 아래 하단부도 못 깨고 있고 올라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보고 이 자리를 두시고요. 지켜보다가 매도가 좀 생겼다. 그러면 최소 물량으로 하고 단가를 맞출 준비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네. 그거 쫓아가더라도 오늘은 단기적으로 빼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까지 그다음에 어차피 추세는요. 빠르면 화요일날 저녁에 날 때도 있죠. 그리고 10번 중에 0.5% 정도가 월요일날 추세가 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화요일날 20%, 나머지는 다 수요일 이후입니다. 그림들이. 맞아요. 그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움직였으면 오늘은 시도마다 끝날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더 반등이 주면 수요일부터 밀던지 아니면 오늘 새벽에 반등을 주거나 하면 밀던지 하는 게 좋죠. 바로 빠진 애들은 저가를 못 깨고 다시 보합 혼조세에 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로프는 계속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기다리셨다가 욕심이 생기면 그 대응 방법이 자기가 대응을 할 수 있을 때만 쫓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 기다리시 바랍니다. 이 자리부터 네. 시작하셔야지 싸움이 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방향 보고 있는데 어느 가격대에 매도로 들어가야 될지 또는 반등이 어느 가격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물어보셨는데요. 자, 나스닥은요, 7,270 부근. 말씀해 주신 가격대는 조금 더 상세하게 7,265선에서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면서 오늘 1시간 정도 개장이 지나간 상황인데 외신 쪽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뉴스 들려오는 거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유로 FX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자세한 부분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독일이 지금 현재 시끄러운지에 대한 상황적인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난민 정책을 두고 이제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이라고 부르는 CSU라고 이제 약자인데요. 이 CSU가 서로 이제 지금 대립각을 서로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기독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호르스트 제어프 내무장관이 지금 이제 거기 헤드로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는 이 난민에 대해서 좀 인도주의적 입장입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 역시 같은 입장인데요. 이 난민에 대해서 이제 EU 차원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CSUV 같은 이제 기독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야 하고 또 국경에 경찰을 배치하면서 EU에 대한 이 망명 신청을 역시나 이 난민 입국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EU 차원에서 이제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시간을 2주를 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사회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켈 총리가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임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큰 이제 연정이 무너지면서 최악의 정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는 좀 평화주의적인 방법을 원하고 있고 또 혼란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으면서 또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도 굉장히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 그 정도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CSU도 기독사회당도 역시나 이 메르켈 총리의 협의를 서로 이제 좀 하지 않으면 연정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는 그래서 28일, 29일 역시나 이 브뤼셀에서 이제 EU 정상 이제 회의들이 열리죠. 이때 이제 준비 과정 중에서 이제 18일 주세페 콘테 이제 신임 이탈리아 총재를 만나고 또 19일 날은 이제 마카롱 대통령을 만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메르켈 총리의 의견이 관철되지가 않으면 이 동유럽 사회주의 쪽에 이제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되고 역시나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 입지도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 국가들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의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독일이 유럽 경제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유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혼란 상황이 오면 당연히 유로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외신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독일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이제 유로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독일 쪽의 문제 이슈들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마침 또 유로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십니다. 자, 유로 FX 뭐 첫 번째 이슈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1부에서 전략을 짜드렸는데 유로 FX 좀 놓치신 분도 같아요. 현재 유로 FX는요, 1.16790달러 선으로 1.16800달러에서 소폭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질문이 유로 매수일까요? 그럼 어디서 진입해야 하나요? 라고 다시 한번 지금 저희 쪽에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신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가격대가 뭐 1부 때와 크게 좀 변한 점은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네. 참, 매매를 잘 하실 거면 좀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오늘 지키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림도 다 끝난 상태고. 네. 얘네들을 바로 안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계속 보합 혼조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들 매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튀었다가 다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그냥 관망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배팅 처음에 오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매수를 한번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또 와 있어요. 고점을 못 높이고 있어요. 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확인하려고 입질해서 들어가는 전략이라 그랬죠. 걔네들 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청자분이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질문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얘네들 마감 짓고 추가적인 좋은 그림을 기다립니다. 차라리. 안 그러겠습니까? 싼 고를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시도하다가 고점 못 높이고 보합 들어있어요. 아래 구간은 매물대 있어서 혼조세 뛰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지키고 얘가 매수 배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1.17100대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매수는 이 자리죠. 지금 자리. 근데 그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할 여력들이 지금 있냐? 그거 먼저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제가. 얘네들이 많이 못 지켰을 때 본인이 얘네들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 말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하반 경직으로 오늘 쌍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중심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여기서 바로 배팅 들어간 애들이 고점을 차례대로 계속 높여주길 바랬어요. 근데 다시 지지력까지 또 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약하다는 거죠. 현재 상태. 그럼 얘네들을 또 추가적으로 배팅하면 얘네들은 분할 대비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얘네들이 채널 하단부도 아니고 채널 상단부도 아니고 얘네들은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에서 오늘 3번의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얘네들이 자리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근데 고점을 높이지를 못해요. 추가적으로. 그거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감당할 여력이 있냐, 설명을 안 들었던지 아니 설명을 듣고도 얘네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은 안 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리는 얘 매수 자리입니다. 오늘 얘가 한 번 주고 2번 주고 3번째 이러고 있어요. 얘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감당하겠냐는 거죠. 감당 못하겠다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추세를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생겨서 다음날 변동성을 바로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때 손대는 게 낫죠. 오늘 변동성이 없다면 얘네들을 잡고 오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게 왜 새벽에 갖고 있습니까? 그냥 설렁설렁해도 하루에 50, 100만 원 충분히 나오는데 한 계약으로. 그러면 그림이 끝난 상태에서 멈춰 있으니까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 또 떨어졌을 때 급락을 줬을 때 걔 반등으로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걔로 인해서 이 수익 담보로 끌고 가는 그림들이 좋고요. 보합을 띄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고 싶어서 난리를 피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겁니다. 시장이 확신을 못 가고 평단가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합권에 띄고 멈춰있기 때문에 아 리스크 별로 없겠구나 하고 배팅을 들어가는데 멈춰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시장이 방향을 결정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매수 받고 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는 확인하고 받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맞출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지지력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죠.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한 15번 정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배팅은 2번밖에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매매를 여기서 매수를 한 3번밖에 안 했는데요. 한 15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 자리를. 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혼조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렴 구간에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고가를 높여놓을 용기는 없어 보입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지지력을 받아내서 얘네들 배팅하는 게 오늘 관건입니다. 3번을 왔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있어야지 얘네들 돌파합니다. 3번째 왔으면 아래에서 매수를 하든지 얘 돌파한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얘를 잡고 짧은 손절을 보는 게 낫겠죠. 그 셋 중에 어떤 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어중간하게 쬐끔 움직인다 해서 익절도 안 하실 거고요. 어중간하게 밀린다 해서 손절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배팅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들어와서 한 5만 원 먹고 얘네들 뚫어서 날아갈지도 모르고 병곡일 수도 있는데 얘가 여기서 계속 보합되어서 새벽에 흘러간다 해서 얘가 이제 들어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심리로. 어차피 들어가면 롱포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반등을 못 해주고 추세를 못 지켰어. 애매모호하게 흘러가. 반등 여력 주다가도 막히고 계속 이래. 싸워. 그러면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를 보려면 지금 자리 배팅이 맞습니다. 저가를 낮춰줄 이유가 없죠. 강한 놈들이면 얘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구조에 밀리더라도 아래 구간들 추세를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 이상을 지키고 매물대를 지키고 배팅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구간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도를 아시고 그걸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우리가 매수 잡는 건 매수 잡고 다시 한번 잡고 얘네들을 끌고 가는 전략이지 계속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보자는 전략이 아닙니다. 얘 수익으로 인해서 얘를 끌고 가자는 전략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손절을 잡고 배팅할 수 있다 본인이 하시면 이 자리 배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 가는 걸 봐야죠. 오늘 벌써 변동성이 24시간 지났습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간에 20시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미장, 유럽 애들은 빠져나가야 될 시간들이고 미국 애들이 새벽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 구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변동성에 대한 배팅입니다. 2, 3년 전에는 12시가 넘어가면 유로 달러 움직이지 않았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가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 시간대 움직임이
더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전과 다르게 요즘 계속 새벽에 종종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에 움직일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필요하시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자꾸 오버를 하고 주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있으신지 보시고 우선은 그렇지 않는다면 얘네들을 넘어가서 안착한 이후에 배팅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튼이 오늘을 예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스터님도 그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전략을 다시 한번 현재 부근에서도 풀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해외 선물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이런 전략을 듣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선재 마스터님의 이런 상담 내용 함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선재 마스터님의 상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신세계 좀 함께 했는데 박나영 캐스터 오늘 마지막 소식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 보여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일장에는 또 더 다른 또 많은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어서 선재 마스터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기법보다는 대응,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포지션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정립하셨을 때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뱉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많이 뱉는 걸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날 구조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배팅을 조심하는 게 오히려 수익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지키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시장 자체가 좀 더 편안하고 만만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욕심보다는 적은 물량으로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혼조세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장세일수록 그런 전략들 유용할 거며 그게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될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장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부에서도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